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활줄의 메인 노끈이 17세 소년의 목을 조였습니다. 1506년 11월 강화도 교동 31세 남자가 유배지에서 역질로 죽어갔습니다. 1724년 8월 한양 대궐 37세 왕이 게장을 먹은 지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왕들의 비극적 죽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 권력의 끝에서 맞이한 처참한 최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 가을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던 그 시각, 금부도사 왕방현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세조가 내린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 안에는 조선의 제6대 왕이었던 17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장이 발을 굴렀습니다. 시각이 늦어지고 있어. 왕방현은 할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뜰 한가운데 익성관과 골룡포를 갖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노상군, 아니 단종. 그는 금부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왕방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평소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통인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었습니다. 단종이 앉은 좌석 뒤 창문으로 그 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통인은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17세 소년의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그 순간 시녀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종을 모시던 시종들이 하나둘 동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영월에는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441년 7월 세종의 장손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런 최후를 맞으리라고는.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의 적장자. 그 누구도 그의 왕위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1452년 5월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조선은 태평했습니다. 세종의 업적이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을 지켜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2세 왕 옆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단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숙부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먼저 영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역을 꾀하려 한다. 김종서는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어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이 국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세 어린 왕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삼촌, 저를 살려주십시오. 수양대군은 냉정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이 또다시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양위하시옵소서. 15세 단종은 울며 왕관을 벗었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쫓겨났습니다. 1456년 6월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질의 밀고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육신은 참혹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16세였습니다.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섬.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가끔 관풍루에 올라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영월 부사는 그마저 방해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사에게 돌팔매를 던졌다고 합니다.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다시 보기를 계획했습니다. 또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사약을 내렸습니다. 10월 24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세 소년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활줄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단종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월의 아전 엄홍도가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동을지산 자락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을 장릉이라 부르게 됩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에 복권되었습니다. 묘호는 단종, 시호는 공의원문 순정 안장경 순도녀대왕, 능호는 장릉. 엄홍도가 장사 지낸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한양에서 백리 밖에 있는 왕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왜 17세 소년이 죽어야 했을까요? 왕이라는 자리는 왜 이토록 위험했을까요? 조선의 왕들, 과연 그들은 편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19년 동안 27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그들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고 때로는 역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7명의 왕들, 그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던 것을 고려하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은 달랐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74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종은 54세,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들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죽은 왕들도 많았습니다. 단종 17세, 문종 39세, 예종 20세, 인종 31세, 현종 34세, 경종 37세, 그리고 추존된 왕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습니다. 왕이 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왕은 수많은 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눈, 후궁들의 눈, 형제들의 눈. 그 눈들은 때로 충성이었고 때로 음모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27명 왕들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병으로 승하하셨다, 황궁하셨다, 승하하셨다. 짧은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이 더 많았습니다. 왕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첫째, 병사.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태종, 세종, 성종, 중종, 선조, 인조, 숙종. 대부분의 왕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음식, 독. 실록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연사. 매우 드뭅니다. 조선의 왕 중 진정한 자연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셋째, 의문사.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지만 의문이 남는 죽음들. 단종의 사사, 연산군의 유배지 사망, 경종의 급사. 조선 왕조실록은 왕의 죽음을 기록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의문스러운 죽음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후계자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경우를 보십시오. 세조실록 3년 10월 21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맸다.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숙종실록에는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하인이 단종을 죽였다. 타살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한 세조의 명령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연사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506년 11월 6일 연산군 일기에는 역질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위된 지 2달 만의 죽음, 31세의 젊은 나이, 유배지에서 끊임없던 독살 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종은 더욱 의문스럽습니다.
1724년 8월 25일 새벽 경종실록에는 환궁하셨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장과 생감, 그리고 세제 연인군의 인삼 처방, 37세의 젊은 죽음, 왕들의 죽음 뒤에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자 세조의 왕권이 공고해졌습니다. 연산군이 죽자 중종은 안도했습니다. 경종이 죽자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고.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죽음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왕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들은 위험했을까요? 첫째, 왕위 계승 문제. 조선은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종은 둘째 아들이었고 세조는 둘째 아들이었으며 성종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형제 간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쟁.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쟁이 심해졌습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왕은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종이 그랬습니다. 셋째, 왕권 약화.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병약하거나 후사가 없으면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득세했고 왕은 위태로워졌습니다. 단종이 그랬습니다. 넷째, 후계자의 야망. 때로 후계자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오래 살면 자신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왕관의 무게. 그것은 금으로 만든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무게였고 음모의 무게였고 죽음의 무게였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조선 27명의 왕 중 몇 명이나 편안한 죽음을 맞았을까요? 병석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은 왕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들, 그 사이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왕을 만나볼 것입니다. 17세에 살해당한 단종, 31세에 유배지에서 죽은 연산군, 37세에 의문사한 경종.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왕관이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권력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441년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운명.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기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될 줄은. 1441년 7월 23일 한양 대궐. 왕세자 향후일의 문종의 처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종의 첫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과인의 장손이로다. 아기의 이름은 홍의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틀 후 세자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기 홍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후궁 혜빈 양씨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이었지만 어린 홍의에게는 할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1448년 8세가 된 홍의는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종은 손자에게 직접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홍의야, 왕이 되려면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린 세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홍의는 10세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홍의는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세자가 어리니 부디 잘 보필해달라. 김종서, 황보인, 정인지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12세 홍의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12세 왕을 둘러싼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즉 단종의 숙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 유후일의 세조와 안평대군용은 야심이 컸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을 좋아하고 대신들과 가까웠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예에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종선은 안평대군과 가까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의정 대감, 중대한 일이 있어 찾아왔소. 김종서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수양대군의 휘하무사 이머개가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69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대궐로 향했습니다. 승지 최양을 불러 말했습니다. 김종서가 반역을 꾀했소. 사세가 급박하여 먼저 처리했소. 13세 단종은 떨며 물었습니다. 삼촌 무슨 일입니까? 전하, 염려 마십시오. 역적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으로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황보인, 조국관, 이양. 국문에 도착한 대신들은 무사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단종을 보호하던 신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3세 어린 왕은 그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직했습니다. 정권과 병권을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이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했습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양위하심이 옳사옵니다. 15세 단종은 울었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전하께서는 어리시니 국사를 돌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종은 끝내 왕관을 벗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즉위하여 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수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위 3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 밤 치편전 출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모였습니다. 상황을 복위시켜야 한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덕궁에서 열리는 잔치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였던 김질이 배신했습니다. 장인 정창손에게 계획을 누설했고 정창손은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6월 2일 성삼문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했습니다. 누가 주모자냐?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상황 전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은 참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6월 28일 영월 청룡포로 유배되었습니다. 16세였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단종을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관노들이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단종은 낙남원에 올라 종묘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현덕 왕후의 위패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조석을 걸으며 슬퍼했습니다. 7일간의 유백일, 광주, 여주, 원주, 불온, 추천을 거쳐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가끔 관풍루에 올라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나 영월 부사는 외출마저 금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사를 미워했습니다.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의 금성대군이 다시 보기를 도모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고 순흥은 폐연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 10월 영월로 사약을 보냈습니다. 노상군을 서인으로 강등하고 사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0월 24일 오후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챕터 1에서 본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세 단종이 죽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조는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며칠 동안 시신이 방치되었습니다. 영월 아전 엄홍도가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밤중에 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동을지산 자락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후일 단종의 신하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묻힌 곳은 명당이었다고 합니다. 241년 후 숙종이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습니다. 장능입니다. 1698년 11월 6일 단종이 복권되었습니다. 묘호 단종, 능호 장능. 종묘 영령전에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는 남편이 죽고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업원에서 매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1521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릉에 묻혔는데 소나무들이 모두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에 죽은 소년.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으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한양 대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중종 반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30세 왕 연산군은 민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말을 타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성부 근처 한민가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종의 사병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연산군이다. 잡아라. 9월 2일 새벽 연산군이 체포되었습니다. 즉시 폐위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조선의 왕이었던 남자는 하룻밤 만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융. 1476년 11월 7일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척장자로 태어나 1483년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494년 19세에 즉위하여 조선의 제10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1498년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김일손이 사초에 적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했고 많은 살인파를 죽였습니다. 1504년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갑자사와 연산군은 생모 폐비 윤씨가 사사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두 후궁을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에게도 자신의 생모를 치게 했습니다. 나중에 두 동생도 사사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23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흥청 300명, 운평 1000명을 선발해 연일잔치를 벌였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냥을 위해 한양 인근 백성들의 집을 철거했습니다. 금표를 도성에서 사방 백리까지 확대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사간원, 홍문관을 폐지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차게 했습니다. 입은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글이 새겨진 패였습니다. 감히 간언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시자. 진성대군은 성종의 둘째 아들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후일의 중종입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체포되었습니다. 9월 2일 진성대군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비 신씨도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남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 유배지의 별감과 상궁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자였던 남자가 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유배 직후 열병에 걸렸습니다. 독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독을 넣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 강화부사가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을 동정했던 것입니다. 9월 24일 연산군의 아들들이 사사되었습니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등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결국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식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까요?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소가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옮겨졌습니다. 더욱 외딴 섬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곳에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열병은 낫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6일 연산군 일기 12년 11월 6일 기사입니다. 연산군이 역질로 죽었다. 짧은 기록입니다. 31세였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시신은 교동에 감회장되었습니다. 왕자의 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묻혔습니다. 6년 후 1512년 왕비 신씨가 중종에게 청했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옮겨 장사 지내게 해주소서. 중종은 허락했습니다. 양주 해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왕자의 예로 개장한 것입니다. 1537년 왕비 신씨가 65세로 사망했습니다. 연산군 옆에 부장되었습니다. 왕후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도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연산군묘, 경기도 노원구에 있습니다. 묘호도 없고 능호도 없습니다. 그저 연산군지묘라는 성물만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족보에도 왕이 아닌 왕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끝내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폭군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와 교동도에는 그를 모신 당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세운 것입니다. 연산군을 무속의 신으로 모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폭군이었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그 진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불쌍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지만 폐위되어 자식들마저 죽음을 맞은 비극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죽음은 자연사였을까요? 31세의 젊은 나이, 폐위된 지 2달 만의 죽음, 끊임없던 독살 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역질로 죽었다는 짧은 기록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연산군이 왕에서 죄인으로 전락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처량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비극, 이것이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저녁 한양 대궐. 경종은 한 달 가까이 앓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시작된 가벼운 감기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멀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통, 오한, 번열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8월 20일 경종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종은 술알을 들었습니다. 게장과 생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경종은 모처럼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경종은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듯 아팠습니다. 급히 의관을 불렀습니다. 약방 제조가 한문 밖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 새벽 약방에서 입진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놀라 아뢰었습니다. 전하, 어제 게장을 진화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화하신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일이옵니다. 본초 강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기운이 차갑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두시탕과 곽향전기산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설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복통이 심했습니다. 8월 22일, 23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24일 왕세제 연인군 후일에 영조에 나섰습니다. 형님의 증세는 헌행한 상태입니다. 인삼과 부자로 위장의 온기를 올려야 합니다. 어의 이공유는 반대했습니다. 소신의 처방약을 쓰면서 인삼을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하옵니다. 연인군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인삼을 쓰지 못하게 하시오? 결국 인삼차가 올려졌습니다.
경종이 마셨습니다. 잠시 눈빛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콧등도 따뜻해졌습니다. 연인군은 기뻐했습니다. 보십시오. 인삼이 효험이 있어. 이공유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경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8월 25일 새벽 경종실록 4년 8월 25일 기사입니다. 황궁하셨다. 경종이 승하한 것입니다. 37세였습니다. 개장을 먹은 지 5일 만이었습니다. 즉위 4년 만이었습니다. 연인군이 즉위하여 영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조가 개장으로 형을 독살했다. 누가 개장을 올렸을까요?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제궁에서 보낸 것이라고, 즉 연인군이 보낸 것이라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종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688년 10월 27일 숙종과 소의 장시후일의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숙종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1689년 원자로 정호되었습니다. 같은 해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득세했습니다. 어머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갑술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이 재집권하고 장희빈은 폐위되었습니다. 1701년 어머니 장희빈이 사사되었습니다. 경종은 13세였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699년 숙빈 최씨가 둘째 아들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경종의 이복동생, 후일의 영조입니다. 경종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숙빈 최씨가 장희빈을 고변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20년 6월 13일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32세였습니다. 병약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721년 노론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소론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1722년 노론이 왕세제 대리청정을 주장했습니다. 경종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론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종을 폐위하려는 것이다. 신임사화가 터졌습니다. 노론 사대신이 사사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소론이 득세했습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소론은 격분했습니다. 경종을 독살했다. 특히 소론 강경파인 준소들은 확신했습니다. 영조는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역적이라고. 영조는 괴로워했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독살설에 시달렸습니다. 1728년 2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소론 준소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괴설을 걸었습니다.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영조는 평생 이 의혹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실록 곳곳에 영조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9년 1733 영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개장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대비전인원 왕후께 여쭈어 알게 되었다. 어주수라간에서 공진한 것이었다. 무식한 하인들이 지나치게 진화한 것이다. 영조 31년 1755 나죽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치훈 등 소론 강경파와 남인이 영조를 비방하는 답안지를 썼습니다. 친국장에서 신치훈이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갑진년 1724년 경종 3학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이옵니다. 경종을 게장으로 독살한 영조를 비난한 것입니다.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하던 장사들이 분통하여 신치훈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치훈은 극형을 받았고 일가가 멸족되었습니다. 영조는 52년 재위 내내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 천의소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올빼미와 승냥이 같은 흉악한 무리가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언급하였다. 영조는 정말 경종을 독살했을까요? 현대학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첫째, 경종은 이미 한 달 가까이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게장과 감이 직접적 사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 게장과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 올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음식궁합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영조는 경종이 그냥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독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넷째, 영조는 오히려 경종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삼 처방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혹은 남습니다. 왜 게장과 감을 함께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는지 왜 실록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영조는 평생 변명해야 했을까요?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종이 3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고 그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영조의 치세 내내 조선을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경종의 이야기입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병약한 몸으로 왕이 되었다가 4년 만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비운의 왕.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472년간의 기록 1893권 888책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역사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실록도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왕이 죽으면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궁하셨다, 승하하셨다, 병으로 홍수하셨다. 간결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습니다. 단종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세조실록 3년 10월 21일 기사.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맸다.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 사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숙종실록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인이 단종을 죽였다. 타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숙종실록의 기록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세조 때는 진실을 숨겨야 했지만 단종이 복권된 후에는 진실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산군 일기 12년 11월 6일 역질로 죽었다. 단 5글자입니다. 역병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남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만의 죽음, 31세의 젊은 나이, 유배지에서 끊임없던 독살 시도, 함께 유배된 아들들의 사사,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역질로 죽었다는 기록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중종실록에도 연산군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경종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경종실록 4년 8월 25일 황궁하셨다. 단 4글자입니다. 그러나 그 5일 전의 기록은 매우 자세합니다. 8월 20일 게장을 진화하고 생감을 진화했다. 8월 21일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것이다. 8월 24일 왕세제가 인삼과 부자를 주장했다. 8월 25일 황궁하셨다. 실록은 경종이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게장을 올렸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 누락입니다. 왜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후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죽으면 후계자가 즉위합니다. 만약 선왕의 죽음이 의문스럽다면 새 왕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실록 편찬자들은 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세조의 왕권이 공고해졌습니다. 연산군이 죽고 중종은 안도했습니다.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모두 후계자에게 유리한 죽음들이었습니다. 둘째,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살해당했다거나 독살당했다는 기록은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음모로 죽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진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죽음은 대궐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가 적었습니다. 실록 편찬자들도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넷째입니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새 왕에게 불리한 경우 실록 편찬자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의문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젊은 나이의 급사. 단종 17세, 연산군 31세, 경종 37세. 모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사라고 하기에는 의문스러운 나이들입니다. 둘째, 정치적 갈등. 단종 주변에는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신하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경종시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쟁이 있었습니다. 셋째, 후계자의 존재. 단종 뒤에는 세조가, 연산군 뒤에는 중종이, 경종 뒤에는 영조가 있었습니다. 모두 야심 있고 능력 있는 후계자들이었습니다. 넷째, 실록의 간략한 기록. 스스로 목을 맸다, 역질로 죽었다, 황궁하셨다. 의문스러울수록 기록은 짧았습니다. 다섯째, 후대의 논란. 단종은 241년 만에 복권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끝내 복권되지 못했지만 백성들이 당을 세웠습니다. 경종 독살설은 영조 치세 내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죽음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 권력을 차지한 사람. 역사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세조는 부인했을 것입니다. 조카가 스스로 목을 맸다. 그러나 사약을 보낸 것은 세조였습니다.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도 세조였습니다. 중종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형이 역질로 죽었다. 그러나 연산군을 폐위시킨 것은 반정 세력이었습니다. 독살 시도를 막지 못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부인했습니다. 형을 독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장을 올린 것은 왕세 제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인삼을 처방한 것은 영조였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 왕관을 쓰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다는 것. 권력의 정점이 곧 위험의 정점이었다는 것.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인 세조, 중종, 영조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패자인 단종, 연산군, 경종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단종은 241년 만에 복권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종 독살설은 영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집니다. 후대의 실록이 선대의 거짓을 바로잡습니다. 민간의 기록이 공식 기록의 빈틈을 메웁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 의도적으로 숨겨진 사실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입니다. 왕들의 의문사,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3명의 왕, 그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왕관의 값은 얼마인가? 다시 1457년 10월 24일 영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17세 소년이 활줄에 목이 졸려 죽어야 했는지를.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왕이었다는 것. 한 번 왕이었던 사람은 언제든 다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그랬습니다. 금성대군이 그랬습니다.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 왕권이 불안하다는 것을. 둘째, 정통성이 완벽했다는 것. 단종은 세종의 장손, 문종의 적장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왕위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조가 찬탈자였습니다. 정통성의 차이가 단종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약했다는 것. 12세의 왕이 되었을 때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신하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숙부의 야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에 왕위를 빼앗겼고 끝내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첫째,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고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반정은 필연이었습니다. 둘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위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었습니다. 중종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언제든 복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31세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세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중종과 반정 세력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1724년 8월 20일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종은 왜 의심을 받았을까요? 첫째,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가까이 안타가 게장과 감을 먹은 지 5일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둘째, 후계자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세제 연인군. 그는 영리하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신임 사화로 노론이 숙청되었을 때 위험에 처했습니다. 경종이 살아있는 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종은 소론을 지지했습니다. 연인군은 노론에 가까웠습니다. 경종이 죽으면 노론이 득세할 것은 명백했습니다. 세 명의 왕, 세 가지 죽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 그들은 모두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단종은 권력을 지키지 못해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권력을 남용해 죽었습니다. 경종은 권력 다툼 속에서 죽었습니다. 왕관의 무게. 그것은 금으로 만든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의심의 무게. 왕은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신하들을 의심했고 신하들도 왕을 의심했습니다. 형제를 의심했고 형제들도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공포를 낳았고 공포는 살육을 낳았습니다. 둘째, 고독의 무게. 왕은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종은 12세에 홀로 되었습니다. 경종은 어머니가 사사된 후 평생 외로웠습니다. 셋째, 두려움의 무게. 왕은 항상 두려웠습니다. 언제 왕위를 빼앗길지, 언제 암살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두려움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경종은 두려움에 병들었습니다. 넷째, 죽음의 무게. 왕은 언제나 죽음과 가까웠습니다. 전쟁에서, 병으로, 음모로, 사고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그들은 모두 이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누구는 잘 견뎌냈고 누구는 무너졌습니다.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세종은 현명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문종은 일찍 죽었고 손자 단종은 살해당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폐위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은 강했지만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 의경세자가 18세에 죽자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단종을 죽인 벌을 받는 것이다. 성종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연산군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손자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어 평생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경종은 병약했고 손자 영조는 평생형 독살설에 시달렸습니다. 왕관은 대대로 이어졌지만 그 무게도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권력의 대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성의 상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신하를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권력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끝없는 불안. 권력을 얻으면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역사의 심판.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는 영원합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단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경종은 의심 속에 죽었습니다. 세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조는 평생 변명해야 했습니다. 권력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를까요?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권력을 위해 사람들은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치른 대가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본질을,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1457년 영월
17세 소년의 죽음. 1506년 교동 31세 남자의 죽음. 1724년 한양 37세 왕의 죽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왕관을 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그들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1698년 11월 6일 한양 백월 숙종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복위하여 단종으로 추존한다. 능호는 장능으로 한다. 전 현감 신규의 상소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숙종 24년 세조로부터 8대가 지난 후였습니다. 드디어 단종은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묘 영령전에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시호는 공의원문 순정 안장경 순도뇨 대왕. 긴 시호 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왕에 대한 후세의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월 장릉. 엄홍도가 목숨 걸고 장사 지낸 그 자리가 정식 왕릉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한양에서 백리 밖에 있는 왕릉.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왕릉이 되었습니다. 장릉 아래에는 충신단이 세워졌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해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그리고 엄홍도, 그들도 복권되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 그녀는 남편이 죽고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업원에서 매일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521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남자만을 평생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은 모두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랍니다. 1999년 그 소나무 묘목을 장릉에 옮겨 심었습니다. 정령송이라고 부릅니다. 500년 만에 단종과 정순왕후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끝내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유일하게 일기로 기록된 왕입니다. 묘호도 없고 능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와 교동도에는 연산군을 모신 당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운 것입니다. 폭군이었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진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묘, 경기도 노원구에 있습니다. 연산군지묘라는 성물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권력의 위험을 느끼기 위해. 경종은 복권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왕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혹은 남았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의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조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입니다.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쟁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종 독살설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말년에 천의소감을 펴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올빼미와 승냥이 같은 무리가 말해서는 안 될 일을 말했다. 경종의 능은 의릉입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왕비 선의왕후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조용한 능입니다. 의문사의 주인공이 잠든 곳답지 않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왕도 없고 신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종 마이너스 눈물이 되다. 매년 영월에서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17세 소년왕을 기억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폭군의 이면에 있던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위험을 배웁니다. 경종의 이야기는 역사 논쟁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독살당했을까? 영조는 정말 형을 죽였을까? 학자들은 논쟁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왕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폐위되었습니다. 경종은 왕으로 죽었지만 의혹을 남겼습니다. 모든 권력은 언젠가 끝납니다. 둘째, 정통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종은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통성과 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셋째,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세조는 피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 피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폭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결국 폭력으로 쫓겨났습니다.
넷째, 의심은 파멸을 부릅니다. 연산군은 모두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종 주변의 당쟁도 서로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역사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단종은 241년 만에 복권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역사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조선 27명의 왕. 그들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후회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용상 위의 고독, 왕관 뒤의 두려움, 권력의 끝에서 맞이한 죽음. 이것이 왕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종, 연산군, 경종. 세 명의 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을 조심하라. 욕망을 경계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500년이 지난 지금도 장릉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7세 소년 왕에게 묵념합니다. 연산군묘에도 사람들이 옵니다. 폭군이었지만 한 인간이었던 그를 기억합니다. 의릉에도 사람들이 옵니다. 의문사의 진실을 생각합니다.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들으십시오. 조선의 왕들이 용상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을 조심하라. 그것은 달콤하지만 위험하다. 인간성을 잃지 마라.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역사를 기억하라. 그것이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금까지 독살, 사사, 의문사, 조선 왕들이 숨긴 죽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 죽음, 연산군의 처량한 최후, 경종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조선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